준비되셨나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정정 용량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정 용량을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복도체 그리고 이제 케이블에 대한 선로 정수 부분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보시면 이제 그 인덕턴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인덕턴스 부분에 보시면은 LD하고 LD-하고 L 해가지고 2.4, 1.1, 1.3 돼 있고 L0 값이라는 게 또 나왔어요. 4.6. 요거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요. 페이지 307페이지인가? 페이지 307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락 고장 시 선로의 인덕턴스로서 그 성질상 통상의 작용 인덕턴스가 아니라 대지를 기로로 하는 인덕턴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근데 실용상으로는 1회선 송전선로의 영상 인덕턴스는 작용 인덕턴스의 약 4배 아까 제가 4배 정도가 된다고 그랬죠. 왜? 요 값에 요 값을 곱하면 4배인데 실질적으로는 한 3.5배 정도가 됩니다. 계략적으로 3.53배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4배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2회선 송전선로는 약 7배 정도의 값을 가지는 거로 가정하고 사용하여도 별 문제는 없다. 왜냐면은 요거에 2배를 하니까 이게 7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회선일 때는 4배 정도 보고 2회선일 때는 7배 정도를 본다.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쪽에 가셨을 때 왜 이 내용이 나왔는지를 이해를 하시려면은 요 값을 2.4고 1.1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략값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요 1.3이 나왔던 이 부분은 벡터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L0가 4.6이 나왔던 부분도 벡터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의 관계가 이런 비율이 나오고 그것들을 나중에 보시면 송전선의 고장 계산을 할 때 영상 인덕턴스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영상 인덕턴스 이 L0 값은 4.6이라는 이 값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전 용량으로 넘어가세요. 정전 용량이 (122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22페이지 정전 용량의 정의. 정전 용량이라는 건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는 Q를 V로 나눴다 이거죠. 근데 실제로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수의 도체가 존재할 경우 어느 한 개의 도체의 정전 용량이란 다른 모든 도체는 접지에서 영전위를 유지한다면 다른 모든 도체는 접지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도체에 전하 Q를 주었을 경우 나타나는 전위를 V라고 한다. 근데 그 V를 전하로 나눈 값이다 이거죠. 정전 용량이라는 건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콘덴서에 보시면은 이 면적하고도 관계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정전 용량에서 이제 10점짜리로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전위계수하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 페이지 123페이지 보시면 정전 용량 계수 정전 유도 계수 이게 10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뭔지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C는 V분의 Q라는 정전 용량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V에 대한 관계를 계산을 한 겁니다. V1은 어떤 P11이라는 그 부분하고 Q1 플러스 P12 플러스 Q2 P13 플러스 Q3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V2는 마찬가지로 P22가 되겠죠. P21에 Q1 플러스 P22에 Q2 플러스 P23에 Q3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걸 행렬식으로 계산해 보시면 이거죠. 행렬식으로는
V1, V2, V3 땡땡땡땡 넘어가고 여기는 이거는 P11, P12, P21, P22, P13, P23 이렇게 쭉 넘어가겠죠? 이렇게 나머지 부분이 있을 거고 나머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뭐를 급했다고 Q1, Q1, Q2, Q3 땡땡땡 이렇게 나갈 겁니다. 이런 개수들을 전부 다 전위 개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전위 개수는 뭐냐면은 전위 개수 중에 보시면 PMM은 도체 MM만 단위 전하를 주었을 때 M 자체의 전위고 PMM은 도체 N에만 단위 전하를 주었을 때 도체 M의 전위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하고 요거에 대한 전위 부분은 내용은 틀린데 하지만 이 전위 개수는 도체의 모양 및 상대적인 위치가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얘나 얘하고는 상관없이 정해지는 부분이라 이거죠. 전위에 관련된 부분. 어떤 딱 그 위치하고 모양만 딱 정해지면은 전위 개수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아까처럼 여기 어떤 위치하고 관계하고 모양만 딱 정해지면 여기 상에서 생기는 어떤 상호 그런 개수인데 그 개수 부분은 딱 정해지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실 때 전위 개수를 할 때는 이 P11, P12 같은 이런 식으로 C는 V분의 Q가 정전 용량이고 그거를 전위로 지금 전위 개수니까 전압에 관련된 수식으로 바꿔지다 보니까 어떤 개수가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 개수가 바로 전위 개수라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나중에 유치를 하실 때도 이런 수식 하나만 써주시고 이 P로 시작하는 이 부분이 전위 개수라고 설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정전 용량 개수하고 정전 유도 개수를 볼 텐데요. 이거는 이제 여기 단위는 정전 용량에 관련된 이 Q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이제 풀어서 쓴 겁니다. 전하에 대한 Q 값을 이제 요 값을 이제 또 풀어서 쓴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이제 V에 대한 값이 나오고 이제 P에 대한 전위 개수가 말고 다른 값이 또 나온다는 얘기죠. 식 4-50에 보시면 Q1은 K11 V1 플러스 K12 V2 플러스 K13 V3 계속 넘어갈 거고요. Q2도 K21 V1 K22 V2 K23 V3 계속 넘어갈 거고요. Q3도 K31 V1 플러스 K32 V2 플러스 K33 V3로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전위 개수처럼 행렬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 Q1, Q2, Q3는 이런 개수들이 나오겠죠. 그 개수가 K11, K21, K31, K12, K13, K22, K23, K32, K33 이렇게 나오겠죠. 뭐 수식은 여기 쪽에 더 많겠지만 생략을 해보면 그 다음에 이 끝에는 어떻게 될까요? V1, V2, V3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수식에서 이제 정전 용량 개수는 이런 가운데 부분 여기가 정전 용량 개수가 된다는 얘기죠. 요 대각 부분 여기하고 여기 부분이 정전 유도 개수가 된다는 얘기죠. 아까 그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정전 용량 개수는 자기에 대한 부분. 1, 1, 1, 2, 2, 3, 3. 자기에 관련된 부분만 봤지만 얘는 어떻게 되죠? 상호죠. 유도된다라는 부분이 상호, 유도된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셔도 됩니다. 2, 1, 3, 1, 3, 2. 이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아까 유도가 됐을 때 아까 저희가 LE 값이 있었고 LE 다시 값이 있었고 L 값이 있었죠. 얘가 2.4, 1.1, 1.3인데 얘 값을 우리가 계산할 때 LE 플러스 LE 다시 계산할 때 어떻게 됐죠? 자격 인덕턴스 할 때 얘를 마이너스 값 넣었죠. 상호니까. 유도가 되니까. 얘도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얘는 전부 다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연관지어서 이해를 하시면은 외우기가 좀 좋습니다. 얘는 정전 용량 개수는 플러스 값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대각행렬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행렬로 계산하시다 보면 이런 부분을 여기는 이제 플러스 값이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행렬식에서 이제 또 보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것들 이해하실 때, 제가 인덕턴스를 정확하게 이해해 놓으시면 정전용량 때도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부분이 똑같은 케이스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게 있다고요? 전위계수가 있고, 정전용량계수가 있고, 정전유도계수가 있다. 전위계수는 아까 V에 대한 값으로 풀었을 때 나오는 이거에 대한 값이 전위계수고, 정전용량계수나 정전유도계수는 전하, Q에 관련돼서 전위를 가지고 이제 계산하다 보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정전용량계수하고 유도계수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벡터적으로 이렇게 풀었으면은 요 대각행렬인 자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정전용량계수로 플러스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대각 부분은 정전유도계수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라는 게 바로 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123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역행렬 계산하기 위해서 도체 1의 정정 용량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부호는 물론 정이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시면 이것은 모두 정의 부호를 가진다. 정전 용량 계수. 그리고 KMN과 같이 서로 다른 첨자 기호를 갖는 계수. 이것은 모두 부의 부호를 가진다. 그래서 정전 유도 계수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역행렬을 딱 하나 그려놓고 행렬을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이 부분을 오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124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 왜 이런 것들을 쓰느냐. 그림 위에 보시면 전위계수로부터 시작해서 정전용량계수, 정전유도계수를 구한 다음 이것을 정전용량으로 수학적으로 산치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왕복 2도선을 보겠습니다. 왕복 2도선에서 보시면은 정전용량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상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아까처럼 이런 부분은 좀 넘어가고 보시면은 뒤에 이제 결론식이 나와 있습니다. 결론식이. 페이지 126페이지. 결론식이 뭐냐면 C는 0.02413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D. 근데 단위가 뭐라고요? 마이크로 패러드 퍼 킬로미터. 요 수식은 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인덕턴스 L은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D의 미리헨리 퍼 킬로미터처럼 거기서 미리헨리였지만 여기는 마이크로 패럿이다.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D는 똑같이 나오니까 여기서 나오는 건 0.02413이라는 어떤 수치만 기억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왕복 2도선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단선과 대지 간의 정정 용량도 보시면은 아까처럼 인덕턴스처럼 하나의 플러스 Q가 있으면은 등전이면을 통해 가지고 대지 간에 마이너스 Q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저희는 다 삼상을 쓰니까 페이지 127페이지는 삼상 1회선 송전솔로의 정전 용량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삼상 1회선. 아까 제가 인덕턴스에서 직선상 도선하고 왕복 2도선 그리고 삼상 1회선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정정 용량에서는 제가 왕복 2도선하고 단선 부분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왜? 별로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하지만은 중요한 삼상 1회선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그림하고 등가 회로 부분 그리고 정정 용량의 계략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7페이지에 삼상 1회선 송전솔로의 정전 용량. 그럼 등가회로를 그려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림을 R상, S상, T상을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에 이제 전류계를 달고 전류를 흘렸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정전 용량을 이제 계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책에.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대지, 귀로, 자기, 상호, 작용. 이게 인덕턴스의 값이었죠. 대지를 귀로 하는 자기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 작용 인덕턴스입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있겠죠? 작용 정용 용량 양을 CN이라고 할 때 이걸 뭐라고요? 여기는 대지 전용 용량 CS 요거는 상호 정용 용량 CN이 됩니다. 이렇게. 아니 CM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CS 플러스 3CM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으로. 여기 보시면은 맨 밑에 페이지 127페이지 맨 밑에 CS는 Y로 연결되고 CM은 델타로 연결됐기 때문에 CS는 뭐라고요? Y로 연결되고 CM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델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Y전압이고 여기는 델타 전압이다. 그래서 이들 양자 간에는 어떤 식으로 크기 및 위상각이 루트 3배 및 30도씩 틀리다. 그래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값을 환산을 해줘야지만 된다. 그래서 이걸 환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환산하기 위해서 그림을 다시 그려보니까 이걸 똑같이 그렸다는 얘기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하나, 여기도 똑같이 하나, 여기도 똑같이 하나. 그렇게 되면서 이제 델타를 Y로 바꾸면서 이게 3배가 된 겁니다. 그래서 3CM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상에 대한 부분은 요거에 대한 CS, 요거에 대한 3CM 더해가지고 얘가 CS 플러스 3CM이 된 겁니다. 작용정용.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거를 그림을 이렇게 해서 단락을 해서 이렇게 그려놨죠. 그래서 그림 4-23에 보시면은 A 부분에 보시면은 여기 CS가 있고 여기 3CM이 있는데 이 델타에 대한 CM이 Y로 바뀌어지면서 3CM이 된 거란 얘기죠. 그리고 각상에 대한 부분을 CS하고 요 3CM을 더한 게 바로 작용정용량 CN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인덕턴스 자기 상호 작용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이 정정용량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대지 정정용량 CS, 상호 전정용량 CN, 그리고 작용 정정용량 CN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칭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작용 정정용량 CN은 CS 플러스 3CM입니다. 이따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케이블에서의 정정용량 계산할 때는 케이블은 이런 식으로 틀려지겠죠. 삼성이 있는데 세 선을 뭐 일괄을 하고 아니면 세 선을 한 선을 대지간하고 두 선을 일괄해가지고 연피간에 이렇게 보는 부분을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이 CS가 얼마 값인지 이 CM이 얼마 값인지 거꾸로 이제 계산을 해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이따가 수식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페이지 128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그림 4-23A에서 Y로 연결한 3CM의 중성섬의 전압은 0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CS와 3CM과를 병렬로 합성해서 CN이라는 정정용량을 만들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평형일 때만 성립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평형일 때만. 그래서 그 식 4-60 밑에 보시면 단 이것은 어디까지나 송전선로의 각 상전압이 평형되고 있을 경우에만 성립하는 관계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조건에서 평형이라는 부분은 아까서도 말씀을 드렸죠. 인덕턴스에서도 평형일 때하고 불평형일 때 나눴듯이 여기서도 이런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작용정용량에 대해서 계산하면은 0.02413 로그 11m라는 R분의 D라는 값이 식 4-61의 식에 나와있죠. 그게 요 CS 플러스 3CM을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0.02413 로그 11m라는 R분의 D 값, 이게 식 4-61식에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아까 보시면은 인덕턴스에서는 약간씩 차이가 났었습니다. LD 다시, 그러니까 자기 인덕턴스나 상호 인덕턴스가 단선과 대지 간에, 아니면 두 선과 대지 간에 뭐 3선 일괄, 뭐 6선 일괄, 9선 일괄 했을 때 그 값이 틀려졌죠. 하지만 정전 용량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129페이지에 보시면은 154 kV 실계통의 정전 용량을 계산해서 얻은 값을 표 4-3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CN 값이 어떻게 되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수식으로 계산한 CN 값이 다 계산을 해보니까 가공지선이 있든 없든 2회선이든 1회선이든지 얘는 0.00916으로 똑같았다는 얘기죠. 전부 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용하는 회선수나 가공지선 유무에 관계없이 동일한 값을 나타냅니다. 작용 종용 용량은. 단 평형일 때만.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한 값들을 보시면은 단도체 방식 삼상선로에서는 맨 밑에 보시면 작용 전용 용량은 회선수에 관계없이 값이 얼마라고요? 0.009 마이크로포 킬로미터고 대지 전용 용량은 1회선인 경우 0.005 부분이 되는 거고 C에는 이거고요. CS는 이거다 이거죠. 그리고 2회선인 경우는 0.004다 이죠. 1회선 2회선 0.004 거의 비슷하죠. 그럼 이걸 보시면 이제 3cm 값은 어떻게 되는지 계산이 되겠죠. C에는 CS 플러스 3cm에서 CS가 0.005라면서요. 얘는 0.009라면서요. 그러면 얘가 0.004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C의 값은 거의 0.001이겠죠. 그래서 자기에 대한 값은 큰데 상호에 대한 값은 작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여기서 유추를 하실 수가 있겠죠. 누설 컨덕턴스는 이제 작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고요. 식 4-3, 4-4 이렇게 해서 볼 텐데요. 예제 4-3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등가 성간거리가 이제 옆으로 틀려졌을 때입니다. D값이. 그 D값이 하나는 여기 보시면 2.14m고 또 하나는 2.14m인데 나머지 하나는 4.28m가 되겠죠. 왜? 평행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삼각배열이라고 그러면은 그 값은 다 똑같겠죠. 여기서는 삼각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값들을 이용해서 D값을 계산하시면 D3는 루트 3에 뭐 A 곱하기 B 곱하기 C 해가지고 계산하면은 2.7m가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제 4-3.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등가 성간거리 구하는 부분. 이 D는 세계선이니까 루트 3. 여기 앞에 붙고 DAB, DBC, DCA라는 얘기죠. 요것만 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수식에 넣어서 계산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체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 2.14m고 요게 2.14m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4.28m가 되겠죠. 그럼 이 값이 하나가 여기 들어가고 이 값이 하나 여기 들어가고 이 값이 여기 하나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이 2.7m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구해야 되는 게 뭐냐? L값 구하고 C값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L값은 어떻게 되죠? 0.05 플러스 0.4605 로그 11m라는 R분의 D에서 이 D값, 요 값을 쓰라는 얘기죠. R값은 여기 딱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7에 3.7 해가지고 R값은 0.005 반지름이 나와있네요. 그 값 넣고 얘 값을 넣는 거고 얘는 C는 어떻게 된다고요? 0.02413 그리고 로그 11m라는 R분의 D에서 요 D값을 요 값을 쓰라는 얘기죠. 그렇게 계산하면 이와 같이 나오는 거고 거기서 이제 CN과 CS를 값을 뭐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식 4-3 부분은 예제 4-3 부분은 어렵지가 않은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구하는 이 부분을 모르면은 아예 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복도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복도체가 됐을 때는 N으로 나눠지죠. 도체의 개수만큼. 여기 이제 R 부분이 이제 틀려집니다. N에 R에 S에 N-1로 여기 바뀌어집니다. 이 수식이. 여기 부분이 바뀌어지고.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그런 내용들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제 4-4입니다. 그럼 보시면은 한 선은 뭐 32A고 한 선은 60A다. 이 부분인데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이것도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예제 4-4. 보시면은 작용전용 용량은 C에는 CS 플러스 3cm이라는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어떻게 구하는지 그 그림으로 배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거죠. 삼상식 선로에서의 그 부분을 계산하게 되면
삼선 일괄했을 때하고 전선 한 선에 흘렀을 때하고 이 부분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WCV인데 예? 이건 한 선일 때 3배의 WCV 이건 3선이고요. 그 첫 번째 나온 게 WCV 이게 한 선 흘렀을 때 얼마라고요? 이게 32A고요. 두 번째 3선 흘렀을 때 얘는 60A고요. 그 부분을 이제 틀리게 하는데 얘 부분이 이제 틀려지는 거죠. 요 C값이.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WCN 루트 3분의 V. 그래서 이 CN은 W에다가 CS 플러스 3CM 해가지고 곱하기 루트 3분의 V는 이게 30이라는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여기 두 번째는 3배의 W인데 이제 CS가 되겠죠. 세 선을 일괄했으니까. CS의 루트 3분의 V가 되고요. 요 값을 이제 계산하게 되면 얘는 이제 60이다 이거죠. 그럼 요 이제 CS하고 CM 부분을 정리해가지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계산해내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뭐 수식대로 해가지고 풀어서 쓰시면 어렵지가 않고요. 대신 이제 이 부분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예제 4-5 예제 4-5에 보시면요. 얘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충전 전류를 계산하는 수식 정도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단상일 때하고 뭐 삼상일 때 부분하고 이게 틀려지는데 보시면은 삼상일에선의 송전선이 있다. 세 선 일괄한 것과 대지 간의 정정 용량 두 선을 접지하고 나머지 한 선과 대지 간의 정정 용량을 측정하였더니 C2였다. 이 부분은 이따가 그 케이블에 대한 페이지 13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하고 똑같은데요. 간단하게 개념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 선을 일괄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세 선을 일괄해가지고 접지를 했다. 이 부분이고요. 나머지 그림은 하나, 둘, 세 선인데 보시면은 두 선을 접지하고 나머지 한 선을 일괄해서 여기 부분하고 이렇게 봤다. 라는 이런 부분이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보시면은 이제 CS 플러스 2CM이 된 게 어떻게 됐냐면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제 델타로 그리죠. 그럼 두 선을 이제 일괄을 했다. 접지를 했다. 그럼 이 두 선을 이렇게 접지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두 선을 접지를 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접지하고 여기가 이렇게 접지가 됐잖아요. 그럼 여기하고 여기 부분에 연결된 여기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죠. 이렇게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게 뭐라고요, 아까? CM이 있었고, 여기 CM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가 또 접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부분도. 이렇게 접지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도 가서 이런 부분도 없어지죠, 지금. 다. 이것도 없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CS. 예, CM. 근데 얘 부분은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CM하고 CM이 있는데 두 개의 CM인데 얘가 그 등가로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하나에 CS가 있고 여기 하나에 CM이 있고 여기 하나에 CM이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CS 플러스 2CM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C2는 CS 플러스 2CM이 되는 이 그림이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때는 이 그림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선을 접지를 했으니까 이 접지한 부분에 이 부분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여기도 이제 접지한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이 없어질 거니까 그러면은 작용용량 CN은 뭐라고요? 원래 CS 플러스 3CM이었는데 얘는 여기서 봤을 때는 이거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CS 이거 하나하고 CM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등가로 환산하면 이와 같이 되고 그걸 다 더하면 CS 플러스 2CM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이 문제는 풀기가 쉽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충전 전류 값을 하나 더 구한다라는 그 부분이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IC는 2파이 FC V가 되는데, 그 V에서 여기 이제 접시가 됐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V 값을 쓰는 게 아니라 루트 3분의 V 해가지고 성간전압이 아닌 상전압을 써주셔야 된다는 게 주의하실 점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하시다 보면은 성간전압 값들을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값이 틀려지기 때문에 항상 상전압으로 해서 써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예제 4-3, 4-4, 4-5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키포인트는 이제 등가 선간 거리하고, 그다음 여기선 한 선과 세 선을 이용했던 부분, 그리고 예제 4-5 부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CS 플러스 2CM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개념하고, 그리고 IC 충전 전류 부분에서 성간전압이 아닌 상전압을 인가한다라는 이런 그 키포인트만 알고 계시면은 나머지 부분은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보셨을 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다라는 것만 딱 이해하고 계시면은 나머지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부분을 다 이해하실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복도체 부분하고 이제 케이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 4-5, 예제 4-5 부분에 보시면 복도체 송전선로 4-5 복도체 선로 정수.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공선을 배우셨습니다. 가공선에 대한 RLC 값들. 근데 가공선 단선만 배우셨죠? 여기서는 복도체니까 단선이 아닌, 조합에 따른 복도체 부분을 보신다는 얘기죠. 근데 이 복도체 부분을 단도체 부분하고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페이지 133페이지에 보시면은 복도체 가공성정 방식을 널리 채택하는데, 그 복도체에서의 총 단면적과 같은 단면적의 단도체를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 복도체의 장점. 1, 2, 3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덕턴스는 감소한다. 두 번째, 정전 용량 증가한다. 세 번째, 송전 용량 증가한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표면의 전이경도 저감. 전이경도가 저감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코로나 개시 전압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코로나가 발생할 수 있는 전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발생이 덜 된다는 얘기죠. 저감이 된다는 얘기죠. 전압이 높아지니까 코로나 손실을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코로나가 발생이 안 되니까 손실이 저감이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안정도를 증대할 수 있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다 X값이 적어지니까 P는 X분의 ESER 사인 세타에서 안정도라는 이 값이 줄어드니까 이 P값이 올라가겠죠.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중에 인덕턴스라든가 정전용량 증가, 송전용량 증가도 바로 요거죠. 안정도 증대죠. 나중에 이제 이 부분에 코로나 개시 전압이 올라가고 코로나 손실이 줄어들고 전이경도가 저감이 되는 거는 이따가 코로나 책에서 또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코로나에 대한 대책에서 이제 복도체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안정도 부분하고 송전용량 증대라든가 코로나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RLC가 나오는데, R 부분은 어차피 병렬로 돼 있기 때문에 임피던스를 그냥 병렬로 해주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L값과 C값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지금 앞에서 보셨던 가공선의 단도체에 대한 부분하고 L값과 C값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을 여기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이 복도체가 끝나고 나면 케이블에서 선로 정수에서는 이 L값과 C값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제 단조체를 쓰는 것보다 이제 복도체나 케이블 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수용가 쪽에서는 케이블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값이 케이블에서는 30배가 올라가고요. 얘는 3분의 1이 줄어들고요. 얘는 30배가 증가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케이블에서는. 여기 그럼 복도체에서는 어떻게 될지 그걸 한번 보시다는 얘기입니다. 인덕턴스는 보시면은 R은 등가성각을 N에 R에 Sn-1의 거리를 가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수식을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보시면은 인덕턴스는 그래서 L은 페이지 134페이지에 식 4-65색 보면은 0.05 플러스 0.4605 로그 11m라는 R분의 D가 단도체라고 그러면은 복도체에서는 어떻게 바뀌어지냐. 도체의 수만큼 N으로 나눠지면 됩니다. 여기가 바뀌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이 R이 뭐라고요? 이걸로 바뀌어지면 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N의 R의 Sn-1분의 D로 바뀌어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요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머지 2도체에서는 2가 들어가면 되고 3도체에서는 3이 들어가면 되고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때 이제 그 평균 결의가 틀려지는데 그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등가 성간거리 요 D 부분은 계산하는 수식들을 이용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복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 135페이지 보시면 3상 1갈 대지 기로인 경우 한성당 한성당 자기 인덕턴스 LE3는 뭐 LE 플러스 2LE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뭐 인덕턴스에서 다 설명드렸던 거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신 요거에 대한 수식만 틀려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정규 용량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 값만 틀려진다는 얘기죠. 요 값. R 값만. 그래서 C에는 0.02413에다가 로그 11m라는 R의 이 값이 들어가니까 N에 R의 Sn-1분의 D 값. 요 값만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요 값만. 그렇게 해서 이제 복도체 부분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도체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계산했던 식이 식 예제 4-6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앞에서 아까 보셨던 식 4-3, 4-4, 4-5처럼 똑같이 계산하시면 되는데 4-3에 나왔던 것처럼 등가 성간거리를 계산하는 그 부분만 가지고 계시면 나머지는 이 공식에다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력 케이블의 선로정수 부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아까처럼 정정용량 계산하는 수식을 아까 CN 플러스 여기 보시면 CS 플러스 2CM이 나왔었죠. 근데 이거를 케이블에서는 3선을 일괄하거나 아니면 두 선과 대지 간에 의해서 계산하는 부분들이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보시고 얘 같은 경우는 빈도수가 케이블에 비해서는 좀 적기 때문에 개념적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실제로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2장에서는 이제 그 임피던스 계산하는 부분들도 중요합니다. 사실 4장에서는 적게 보여질지 모르지만은 실장에 가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응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코로나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코로나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6) 전력 케이블의 선로 정수. 케이블. 제가 항상 시작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가지고 그 장에서 배우게 되는 부분이 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장에 대한 요약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그 요약된 부분은 머릿속에 계속 가져가셔야지만, 나중에 이제 6개월이 지났을 때, 지금 119일 남았는데, 지금 이걸 설명드린 지가 한 달 전에 설명드렸는데도 지금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실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2달 뒤에 가면 더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항상, 애워서 넘어가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항 부분이 있고 인덕턴스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정용량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딱 보시면 정정용량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중요시하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떻게 됐죠? 하나, 둘, 세 상에 대해서. 이게 뭐라고요? CN인가요? CS죠? 여기가 이제 델타로 되다 보니까 요거를 Y로 바꿔줬다 얘기죠.
여기가 뭐라고요? CS. 뭐라고요? 앞에서 돼지 기로에 대한 작용 인덕턴스처럼 얘는 돼지 정전 용량. 얘는 CM은 여기는 CM이었지만 여기는 뭐 어떻게 되죠? 3CM이 되죠. 얘는 상호 정전 용량. 그리고 작용 정전 용량은 작용 정전 용량 C에는 돼지 정전 용량 CS 플러스 상호 전정 용량 3CM이었다라는 것을 어디서? 가공선에서 배우셨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케이블입니다. 케이블에도는 어떻게 될까요? 케이블에도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런 그림을 안 그리고 케이블이다 보니까 케이블 그림을 그립니다. 여기서. 그래서 페이지 139페이지에 보시면 똑같은 수식인데 이거하고 똑같은 건데 단지 그림만 케이블로 그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케이블로 그려가지고 하나, 둘, 셋 했는데 뭐라고요? 선과 선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Y로 CM 뭐라고요? 상호니까 서로 상호 간에 CM이 있고 얘는 뭐죠? 돼지니까 땅하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라고요? CS 이걸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걸 똑같이 그려놓으면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되겠죠. 똑같은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이걸 보셨을 때 같은 거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첫 번째. 수식은 똑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여기 보시면 3심 벨트 케이블의 정전 용량에서 CS하고 이제 CM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인데 여기서 두 가지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먼저 페이지 139페이지에 138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큰 부분은 없으니까. 거기에 보시면은 13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케이블에서는 C의 계산식에서 가공선로에서의 성간거리 대신에 절연 반지름을 쓰기 때문에 C의 값이 가공성전선에 비해서 대략 30배 정도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케이블은 가공전선에 비해 인덕턴스는 작고 몇 분의 1로? 3분의 1로 작고 정정 용량은 크다. 몇 배로? 대략 30배. 30배 정도 크다는 특징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셔야 되죠. 그래서 30배 정도 크니까 영향이 많이 미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이 CS하고 이 CM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래서 시험을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139페이지 보시면 31걸과 연피 간의 정정 용량 CA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C처럼 한심과 20 및 연피를 연결한 것과 사이에서 정정 용량 CB를 측정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CS하고 CM의 관계를 풀어서 썼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예제 4-7에서 똑같이 이제 문제로 유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보시고 이제 4-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 둘, 셋.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하나, 둘, 셋. 보시면 첫 번째가 31괄. 일괄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나올 수 있는 게 뭐죠? 여기 CM이 일괄이 됐으니까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지금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여기 다. 그러니까 나머지 있는 건 이거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CA는 3배의 CS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여기서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 이 그림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편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됐죠? 하나를 끌어 썼고 그다음 나머지 두 개를 일괄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이 있고 이쪽이 없어진 거네. 요게 이제 요걸 일괄해서 땅으로 뺐으니까 요거는 지금 단락해서 뺐는데 요걸 일괄해서 뺐으니까 여기 부분에 대한 건 있고 요거에 대한 부분만 있다는 얘기죠. 요거.
땅을 뺐으니까 어떻게 됐죠? 요걸 두 개를 하면서 여기 부분은 저기를 됐기 때문에 요건 없어졌고 요거에 대한 CM하고 요거에 대한 CM, 여기에 대한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CS만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CB는 여기에 대한 CS, 요 두 개에 대한 상호 부분만 연결된 부분 가지고 2CM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CA하고 CB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기서 이제 거꾸로 계산한 겁니다. 그럼 CM을 갖다 놓고 요걸 CS를 없애버리고, 그럼 CM을 통해서 CB하고 CA 값을 가져가지고 다시 넣어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산해보면은 C는 CS 플러스 3CM에서 이 값이 9배의 CB 마이너스 CA분의 6이라는 이 수식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이 뒤에 계산식이 나와 있을 텐데 잠깐만요. 여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요건 단락이 됐기 때문에 얘 부분은 남아있다는 얘기죠. 여기는. 이렇게 2CM이 등가 부분을 정확하게 그려줘야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하시기가 쉬우니까. 요건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CS는 여기서 지금 CA는 3배의 CS이니까 CS는 3분의 1의 CA가 되겠죠. 여기서 수식에서. 그러면 여기다 이 수식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그 CM은 뭐라고요? 아까? CM은 4-76에 보시면 CM은 2분의 1 CB-CS가 되죠. 근데 CA는 3CS에서 CS가 나왔고 그 CS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CM은 2분의 1 CB-CS니까 거기서 여기다 또 값을 집어넣는데 CS 값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또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계산해보면은 CS 플러스 3CM에서 CS는 3CS니까 CS는 3분의 1 CA니까 3분의 1에 CA가 들어가고 3배 CM은 요게 2분의 1에 CB 마이너스 CS는 또 어떻게 된다고요? 3분의 1 CA니까 3분의 1 CA가 들어간 겁니다. 이걸 이제 다 계산하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수식에. 그럼 계산해 볼까요? 3분의 1 CA 2분의 3 이거 곱하면은 6분의 1이죠. 이걸 먼저 곱하면 3 놔두고 2분의 1 CB 마이너스 6분의 1의 CA가 되겠죠. 그럼 이걸 6으로 통분을 한 겁니다, 요거는 지금. 요걸 그냥 계산해 보면은, 이쪽으로 해서요. 3분의 1 CA 플러스 3에, 이걸 풀어서 그냥 쓰면은, 2분의 3 CB, 2분의 3 CB 마이너스 2분의 1 CA가 되겠죠. 이거 6으로 통분하기 위해서 6분의 2배 CA, 6분의 9의 CB 마이너스 6분의 3배니까 3 CA가 되겠죠. 그럼 이걸 더하면은 6분의 2 마이너스 3의 CA가 될 테고요. 6분의 9 CB가 되겠죠. 그걸 이제 풀어서 쓰면은 6분의 9 CB가 먼저 나온 거고요, 여기.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3이니까 6분의 마이너스 1 CA가 이쪽으로 간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은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여기에 대한 이 두 개의 수식을 CA는 3CS고 CB는 CS 플러스 2CM이라는 것만 출력을 해내서 마찬가지로 거기서 CA 관계하고 CB 관계를 넣어가지고 계산해내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있는데 그걸 보실 때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관계에서 이런 내용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대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6-2에 보시면 케이블 충전 전류가 나옵니다. 아까 그 가공선에서도 보시면 예제 4-5번에서 충전 전류 계산한 수식이 나왔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충전 전류 계산하시는데 문제는 뭐다? 성간전압이 아닌 상전압이다 이거죠.
그래서 보시면 케이블의 충전 전류 여기 보시면은 IC는 오메가 CV에서 이 V 값을 루트 3으로 나눈 이 상전압을 쓴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됩니다. 충전 용량은 또 마찬가지죠. Q는 루트 3에 V, IC에서 이 IC 값을 구해서 넣어주는데 이때 V 값은 또 성간전압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상전압, 성간전압의 관계만 여러분들 주의하시면 되고 예제 4-7에서도 똑같습니다. 지금 아까 보셨던 거하고 똑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틀려지는 게 저거죠. CB에서 보여지는 부분이 등가 저항이 틀려지는 겁니다. 예제 4-7을 보시면 예제 4-7 그림은 똑같이 그려지는데 그림에서 보시면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그림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보시면 삼심을 일괄한 것과 연피 사이니까 땅과의 이런 부분을 가진 게 60 쿨롱 퍼 센티미터고 6000볼트의 전압을 걸었더니 충전 전류는 6.79이다. 그럼 여기서 했던 이 부분에 대한 C값을 계산해내는 거죠. 왜냐면 전압 나와 있고요. 충전 전류 나와 있으면은 C값을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C값을 계산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보시면 임의의 전압, 임의의 두신간, 임의의 두신간에 60 쿨롱 퍼 세크하고 6000볼트의 전압을 인가했더니 충전 전류는 2.29였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여기다가 전격 3상전압을 인가하면 충전 전류는 얼마로 되겠냐.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임의의 전압하고 이 한심을 일괄한 것과 이 두심을 일괄했던 부분이 아까서 저기서 설명했던 거하고 똑같은 예제가 된다는 얘기죠. 거기서 이제 비슷한 식으로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CA는 3CS가 되고 이제 CB는 이제 두 선과 여기서 보시면 좀 내용이 틀려지죠. CB 부분은 두 선과 인가를 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두 선일 때는 2분의 1이었고 세 선일 때는 3분의 1이었고 여기에 대한 작용 전용 용량이 CS 플러스 30이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이제 등가로 그렸을 때 이게 좀 헷갈리는데 아까처럼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은 정해져 있는 CS하고 여기서 CM의 관계를 돌출해가지고 넣어서 계산하시면은 이 값들은 어렵지가 않게 계산이 됩니다. 요거는 직접 한번 해보시고 잘 안 되면은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충전 전류 부분은 거꾸로 해가지고 여기서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넣어서 계산하고 충전 용량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제 4-8은 거기에 관련된 충전 용량을 계산하는 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전 용량까지 계산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인덕턴스, 대지기로에 대한 자기 인덕턴스, LE하고 대지기로에 대한 상호 인덕턴스, LE 다시, 그리고 작용 인덕턴스, L 값을 구했습니다. 이번에는 뭐예요? 정전 용량 값을 구했는데 정전 용량 값에서 전위 계수, 정전 용량 계수, 정전 유도 계수에서 V1은 K1에 P1에 Q1 해가지고 여기 부분이 전위 계수였고 정전 용량 계수에서는 이걸 Q1에 대해서 계산했던 K 값에 대한 대각 성분이 정전 용량 계수였고 이 대각을 제외한 나머지 이 부분이 정전 유도 계수였는데 여기는 플러스 값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값이다. 이런 내용들. 그 10점짜리로 나왔었고 거기에 대해서 복도체에서의 선로정수하고 케이블에서의 선로정수 부분이 L값과 C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공선에서의 그 정전 용량 값을 저기 나왔던 것처럼 수식으로 돼 있는 걸 가지고 케이블에서 어떻게 응용하는지를 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지만 이 부분이 좀 혼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성전계통의 임피던스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